그 우선 그러한 미국과 국변 스트래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최종적인 결론을 보기 위해서 잠깐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히 옛날에 사실 햇볕 쪽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보면 또 어느새 친중파가 많이 됐는데 요즘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과장을 해요. 물론 중국 굉장히 세졌습니다. 우리 같이 작은 그냥 이런 나라하고는 틀린 대국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거는 원래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6.25 동맹이 나고 우리가 통일되는 것도 결국 막아낸 게 중국이고 북한 입장에서나 북한이 미국이 아주 교훈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통일할 수 없겠구나. 중국과 무조건 협상을 해야겠구나. 그게 아주 그대로 적용된 게 베트남 경우였어요. 안 올라가요, 미국 애들이. 힘이 없어서 북베트남을 못 쳐들어가서 그거 안 했겠습니까? 그냥 게릴라전 하면서 버티고 못 올라가요. 그게 한국전에서 얻은 경우예요. 중국하고 직접 붙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중국 패권이 중국이 도전한다 이건 아직은 어불성설이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큰 주제로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떤 국가가 패권이다, 미국이 세냐, 중국이 세냐, 라이징 파워가 세냐, 스테이트 큐 파워가 세냐, 이런 식으로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가져요. 서브스탄스를 그냥 가져와요. 그냥 물질적인 거. GDP가 점점 이렇게 오르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화되어 있고, 미국은 얼마나 망해가고 있고 하면서 이제 딱 물질적인 걸 비교해보고 언제 갈 때는 이게 바뀐다, 2020년엔 바뀐다, 40년엔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과 이제 전략 비교를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으로 북한은 몇 명이고 우리가 몇 명이냐고 직접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은 미국의 헤게몬이라는 거, 헤지몬이라는 거는 사실 제도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하트라든가 먼저 자유무역 체제라든지 아니면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사실은 미국이 창출한 것이 미국 주도로 창출이 된 것이지만 지금은 미국이 그걸 유지할 만한 다시 재창출할 만한 힘은 없어요. 사실 많이 쇠약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체제 자체가 미국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제도화된 게 아니고 이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안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꾸로 역설적인 상황. 중국도 아무리 힘이 세져도 그 제도 자체에 있는 하나의 세력입니다. 만약에 이걸 진짜 엎으려면 제도 자체를 다 없어야 돼요. 옛날 독일이나 일본이 시도했던 거죠. 엠블락을 새로 만들고 세계 국제무역 질서를 깨고 자기들끼리 바터 무역을 하고 또 북한 애들처럼 주체 경제하면서 지들끼리 살고 이런 또 소련처럼 소비에트 블락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의 구도 결국은 어디서 창출됩니까? 미국의 수출에서 창출. 그리고 그 구의 매개는 뭡니까? 제가 재밌더라고요. 야, 중국이 지금 이렇게 GDP가 올라간다. 아, 대단하다. 그거 뭘로 됩니까? 달러로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돈이 많다. 막 퍽퍽 쓴다. 뭐 군사비 쓰고 외국 원조 막 주고 그거 다 달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달러 자체를 찍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렇게 가격표에 막 찍어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권한 자체가 미국 FDR 미국 국책은행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도 환율 전쟁이라는 것도 만약 아직 타협은 안 되는 이런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품이 이쪽에 많이 가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시장의 위치에 따라가서 이게 자율적으로 금융이라는 상품이 돈의 가치가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IMF 이후로 그냥 자율환율제로 바뀌어서 그냥 시장대로 가요. 근데 아직도 중국은 그냥 고정환율제입니다. 옛날 우리가 그 고정환율제로 많이 수출도 많이 하고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대로 유지하고 그냥 미국이 다 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너네 이제 컸으니까 그거 좀 없애라. 현실화해라. 그게 환율 전쟁의 시초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그걸 계속 거부하니까 그럼 좋아, 그럼 우리 국내 정책으로 할까? 달러 위로 한번 보여주마. 이게 무슨 막 찍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국내 경기 진작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미국 국내 내부 경기에서 그냥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럼 세계 시장에서 달러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고정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만큼 더 손해를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걔네도 그 중국 사람들도 다 사오는 거거든요. 석유나 뭐 철이나 대부분 당분을 바깥에서 사와요. 근데 그냥 고스란히 그냥 손해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국채를 많이 샀어요. 미국 국채를 포트폴리오를 많이 했는데 앉아서 그냥 빚진 게 그냥 반으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돈을 풀어버리면 그럼 돈의 가치가 세계적인 돈의 가치가 100원이 50원이 되어버리면 이 국채 100원짜리 그 국채를 막 들고 있으면 50원짜리예요. 사실 그러면서 일본이 당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은 좀 모르겠어요. 아직 전략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겠냐. 그냥 살살 얼리면서 이제 좀 가는 거. 요번에도 그 미중 정상회담하고 또 알았어 입장에다 좀 북한 해봐. 살살 달래면서 가는데 아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소련이 무서웠던 나라예요. 소련은 독자 경제적인 체제고 미국에 수출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 움직여요. 북한이 그 체제에 있다가 그 체제가 무너지니까 일이 된 겁니다. 그 대부분의 석유, 쌀, 이게 다 들어왔어요. 무기까지. 그 소련 딱 망하고 딱 끊어진 거거든요. 딱 망하는 거예요. 그냥 GDP가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세습 때문이다, 무슨 독재하다 망해. 그거는 하나의 요소고, 작은 요소고, 실제 소련이 망해서 그냥 반으로 팍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부터. 이게 소련 같은 어떤 체제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소련에 대해서는 컨테인먼트라는 거예요. 봉쇄라고. 너네 영역 정해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싸워라, 가져라. 나오면 죽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선 국가가 되고요. 이렇게 컨테인먼트의 봉쇄 정책의 어떤 구조가. 근데 지금 중국은 인게이지먼트라는 거예요. 미국이. 너는 그냥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그냥 이 안에서 같이 살자. 그냥 파워도 좀 쉐어하자. 나눠줄 테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좀 여러 국가들 좀 이렇게 해주고 좀 이렇게 네가 좀 질서를 같이 좀 창출하고 하자. 뭐 이랬는데 이제 좀 커지니까 막 지금 제가 말하는 사정을 사실 제일 잘하는 게 중국 쪽이에요. 근데도 지금 왜 저러느냐 우리가 흔히 보는 걔네도 지금 북한하고 비슷한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군부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지금 탈북자들 막 보내는 거 보고 우리 중국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걔네 북한의 탈북자와 같은 신세에 처한 유민이 1억 명이에요. 북한 중국도 골치 아픈 나라에 1억 명이 거리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데일리 벌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좀 조심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다 가번하고 이러려면은 옛날 일본인 독일이 했던 것처럼 바깥에 자꾸 신경을 쓰이게 하고 민족주의로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막 도전하는 걸로 보이고 우리 눈에는. 근데 사실은 어쩌면 굉장히 취약한 국가다. 중국도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 앞으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예, 사실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참 어려움에 처한 국가고 우리가 60년대, 80년대 겪었던 그런 문제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잘 적용해 나가길 훌륭한 민주국가로 이제 재탄생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이제 거기서 이제 적응을 이제 다시 들어가고 사실 파워라는 면에서 미국 중국의 패권이 바뀐다는 거는 당분간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한 세기는 저는 안 된다. 아주 그냥 공황이 나가지고 그냥 미국 옛날 1920년대처럼 미국 경제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리면 진짜 그때는 모르겠어요. 중국이 또 나름대로 중화경제권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살고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부적인 문제라든지 최소한 그 다운화된 세계에서 또 미국도 인정을 해줬고 자기 세력권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과도 지금 갈등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측면. 그래서 흔히들 이제 다시 이제 급변 상태 후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상황 어떻게 이제 그 급변 상태에 나타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